네, 525쪽 제7회 모의고사 이론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3년 12월 31일 수정 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와 결산 정리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선급 임차료 900만원, 임차료 450만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4년 8월 1일에 1년치 임차료 30만원을 지급하고 선급 임차료로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는 적절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상기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한 후에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로 오른 것은,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정리하라. 자, 8월 1일 날에 30만원의 임차료가 1년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선급 임차료라는 것은 선급 비용, 자산에 여기에 집어넣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간 경과한 것은 자산에서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는 몇 개월이에요? 8, 9, 11, 12, 4개월치죠. 8, 9, 11, 12. 10월 빼먹었네. 아이, 큰일 났네. 네, 5개월이죠, 5개월. 5개월분을 비용으로 옮겨야 돼요. 비용으로. 선급 임차료가 아니에요, 5개월분은. 기말에, 그래서 5개월분을 빼가지고 임차료로 이전, 즉 대체를 시키는 분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5개월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30만원이 1년치니까 곱하기 5 나누기 12 하면 이게 5개월치 나와요. 얼마 나와요? 12만원? 예, 12만 5천원. 그러면 답 찾은 거예요. 12만 5천원을 선급 비용에서 빼고 임차료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번은 답이 아니네. 일단은 임차료가 462만 5천원이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답은 3번이네요. 5개월치 경과된 기간의 임차료를 계산해 가지고 비용에다가 더해주면 됩니다. 이걸 분계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12만 5천원 계산을 일단 해야 되고, 이 문제는요, 경과된 임차료 5개월 분을 계산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딱 잡고 3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2 두들겨 가지고 12만 5천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까 계산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계를 뭐 손으로 써볼 필요 없이 12만 5천원은 자산에서 빼야지 하고 여기 여기 있잖아요. 900만원에서 12만 5천원 빼. 그리고 임차료에다가 12만 5천원 더해.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되고, 그러면 분계는 뭐였느냐? 이거였죠. 차변에 임차료 12만 5천원. 대변에 선급 임차료 12만 5천원. 이거였어요. 5개월치를 비용으로 발생시켜주고 자산에서 빼주고.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는 여러분이 이제 요 분계가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12만 5천원 빨리 계산해 가지고 선급 임차료에서 12만 5천원 빼줘야지. 예. 그래서 그거를 비용에다 넣어주면 된다. 네, 정리되셨죠?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1번 문제도 조금 전에 제가 피해갈 수 없다고 한 거, 이 비용과 이게 비용의 이연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거는 근데 비용을 처음에 자산 처리했어요.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발생을 이건 사실은 이제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가 자기 것을 이혼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거꾸로 한 겁니다. 전부 다 자산 처리해 버렸어요. 1년치를.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비용을 발생시켜주는 비용을 발생시켜줘야 되는 역현상이 일어난 건데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2번을 보면요. 주식회사 한공은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대한으로부터 영업용 자동차를 1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어음 발행했을 때 이거는 미지급금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두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자, 이거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우리 회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대한이라는 자동차, 현대자동차라고 생각합시다. 대한. 예. 대한자동차 회사로부터 영업에 쓸 자동차를 100만 원에 취득했어요. 영업용 자동차. 그리고서 3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한공은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게 한공에서 하는 회계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파는 회사는 어떻게 해요? 대한은 받으러온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 이것이 양 회사의 분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머릿속에 떠올려 놔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잘 안 떠올리면 메모지에다 빨리 이걸 싹싹 흘림체로 빨리 잽싸게 이렇게 써놓고 1번 주식회사 한공은 유형자산이 증가한다. 네, 유형자산 증가하죠. 차량 운반구가 유형자산이니까. 그다음에 주식회사 대한은 매출채권이 증가한다. 그렇죠. 받으러옴이 매출채권이니까. 답은 1번. 그리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야 돼요. 2, 3, 4 틀렸는지 뭐 증명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답이 빨리 찾아졌으니까. 자, 그러면 2, 3, 4 한번 틀린 건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다 보기를 다 설명드리지만은 우리 시험 볼 때 답 찾았는데 밑에 보기를 굳이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셔야지.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한공 재고자산이다. 만약에 한공이 재고자산이라면 영업용 자동차가 아니고 판매용 자동차를 샀으면 재고자산이라고 해야죠. 그러면 여기가 차량이 아니고 상품이에요. 상품. 주식회사 한공이 만약에 재고자산을 샀다면 상품으로 이 차량을 분개했겠죠. 근데 영업용 차란 말이에요. 영업용 차.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이에요. 재고자산 아닙니다. 유형자산.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한이 유형자산이 감소했어요? 아닙니다. 아까 대한은 뭐냐면 자동차 판매회사예요. 자동차 판매회사의 자동차는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이 감소한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주식회사 한공은 미지급금이 증가한다. 맞았어요. 이거는. 미지급금 증가했죠. 대변의 미지급금. 근데 주식회사 대한은 미수금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매출 채권이 증가하는 거예요. 받으러 음이니까. 여기서는 미수금이 아닙니다. 매출 채권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주식회사 한공은 재고자산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재고자산이라면 상품이죠. 유형자산이 증가한 거고. 주식회사 대한은 매출의 발생. 그렇습니다. 상품 매출 발생했죠. 그래서 밑에 2, 3, 4에서는 일부는 맞은 게 있어요. 동그라미 친 건 맞는 거고요.
네, 2번 문제 굉장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요게 기출문제로 언제 나온 적이 혹시 있나? 이게 어디서 봤던 문제 같습니다. 네. 지금 봐서는 이 1번과 2번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7회와 같은 이론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네. 처음에 1, 2번 풀면서 예, 아유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나 이런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건 좀 약간 센 문제예요.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예, 이런 문제를 내면 하나 정도 1번과 2번 중에서 하나 정도는 이런 문제를 좀 섞어서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식회사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 자료입니다.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네. 자, 아까도 쉬는 시간에 그 단기매매증권 처분 문제 앞에서 문제 풀었는데 그것이 좀 단기매매증권 처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또 있었는데 좀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자, 단기매매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는 취득원가 아니에요.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처분할 때 수수료는 어차피 비용이 나오거나 수익이 나오거나 해요. 처분할 때. 그래서 수수료 비용을 따로 계정 과목을 분리를 안 하고 처분 이익에서 빼버리거나 처분 손실에다는 더해가지고 합산 처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 안 나옵니다. 처분할 때. 자, 단기 매매증권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지금 이 문제는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도 취득원가에 포함해요. 수수료 비용 절대로 안 씁니다. 매도가능증권에서는. 네. 그리고 처분할 때는 단기매매증권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네, 똑같이 처분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하고 처분 손실에 가산하는 건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이나 처분할 때는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요 3번 문제는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에 수수료를 포함시켜야 된다. 요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장되어 있는 서울의 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60만 원이죠. 수수료가 7,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60만 7,000원이 취득원가입니다. 수수료 포함합니다.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수분류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를 선입선출법에 의한 경우 1월의 매출 원가와 월말 재고자산은 각각 얼마입니까? 선입선출법 우리 참 많이 해봅니다. 자, 20개의 원가가 매출 원가예요. 그러면 선입선출로 하면은 여기 10개가 100원이니까 1000원에다가 밑에서 10개는 120원, 1200원 되겠네요. 그렇죠? 1200원하고 1000원, 2200원. 매출원가 2200원. 3번이 답이네요. (20개의) 원가가 매출원가니까요. 선입선출로 20개의 원가를 계산했더니 10개는 100원짜리, 10개는 120원짜리. 계산하면 2200원. 2200원이 딱 3번밖에 없어요. 재고자산은 계산 안 해도 답을 3번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재고자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재고가 그러면 여기가 20개, 여기가 10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1300원, 여기 20개는 2400원. 네. 두 개 더하면 3700원 맞죠? 그래서 이거는 재고자산을 안 하더라도 매출원가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매출원가 맞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5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종업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이 거래를 회계 처리한 후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종업원의 퇴사 직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 부채 감소, 나머지는 비용 처리해야죠. 네. 자, 그러면 결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산이 감소해야죠. 증가가 아니라. 퇴직금 지급하는데 자산이 증가할 리가 있습니까? 예, 감소하죠. 부채는 감소하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얼마 감소해요? 700만 원 감소합니다. 2번이 답입니다. 3번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얼마 감소할까요? 아니. 자본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본이 감소한다. 그러면 말이 돼요. 얼마 감소할까요? 300만 원. 왜냐하면 퇴직급여 때문에. 퇴직급여 300만 원 비용 발생하잖아요. 비용 발생한 것만큼 이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익이 줄어들면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죠. 이익잉여금이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이 감소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본도 아니고 자본금이 어떻다요?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소각하거나 할 때만 자본금이라는 거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했거나 주식을 소각했거나 그때만 자본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죠. 아까 말한 대로 300만 원 감소합니다. 퇴직급여 비용 때문에. 네, 2번이 확실히 답이죠. 네, 다음에 6번 주식회사 한공의 23년도 수익 비용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영업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영업이익이나 손실이 영업손익이죠. 매출액에서 빼야 될 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출 원가 빼줘야죠. 급여 판매관리비니까 빼야죠. 광고 선전비도 판매관리비니까 빼야죠. 복리후생비도 판매관리비니까 뺍니다. 네, 거기까지만 빼면 돼요. 그래서 250만원 마이너스 155만원 매출원가 빼고 또 마이너스 45만원 빼면은 50만원 나오네요. 예, 영업이익이 50만원이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보면은요.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묶인 것은. 네. 이 7회의 이론 문제가 아주 재밌는 문제를 많이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까다롭게 보이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도 적응을 잘 해야 돼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태양광 산업에 진출할 것을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 100만 주를 주당 6,000원의 현금으로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했다. 예, 유상증자 문제네요. 유상증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6,000원으로 할증 발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알 수 있는 사실로 묶여온 것, 올바른 걸 찾으라는 얘기네요. 자, 기업 자본잉여금이 증가한다. 네. 개정 과목은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맞습니다. 니은 자산이 증가한다. 맞죠? 네. 주식을 발행하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자산이 증가하죠. 다음 디귿 부채가 증가한다. 주식 발행하고 부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주식 발행과 이익잉여금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영업을 해서 벌어들은 돈이 이익잉여금이에요. 지금은 자본거래잖아요. 주식 발행. 자본거래니까 이익을 보면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기억, 니은 1번이 답이다. 다음에 8번을 보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애정신고 및 조기환급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야죠. 2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거죠. 납부할 수 있는 거.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라는 제도는 납부를 총괄해서 한다는 겁니다.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린 거고 3번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 맞아요. 4번 일반 환급의 경우 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맞아요.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환급은 15일. 다음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모두 고르면 미가공 식료품 면세죠. 예. 고속철도 과세입니다. 수집용 우표 과세입니다. 박물관 입장 면세입니다. 수돗물 면세입니다. 예, 가라마 4번. 이제 면세 구분하는 건 뭐 다 자신 있으시죠? 다음에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해야죠. 일반 과세자인 모든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모든 법인 사업자, 예, 법인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맞습니다. 3번 작성연월일은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아요. 면세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틀려요.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네, 어때요? 이론 혹시 질문 놓치신 거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별이 식품으로 로그인 해보세요. 실무 수행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별이 식품. 자, 별이 식품은 건강식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랍니다. 건강식품 도소매하는 법인. 자, 1번 문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별이 식품은 소매업에서 도매업으로 업태를 변경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요구받았으며 세무서의 요청에 의하여 국세 환급금 계좌를 신규 등록했다. 사업자 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 환급금 계좌 등을 등록을 하시오. 자, 지금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계좌하고 그 다음에 업태 변경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 회사 등록에 가가지고 업태 소매업을 앞에 도자 하나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환급금 계좌 18번에다가
하나은행 검색하고 하나 엔터. 지점은 서대문 지점. 계좌번호 204-24-0648 0648-1007 엔터. 이렇게 넣어주면 메일 주소 혹시 빠지지 않았는가 한번 봐줄까요? 네, 그대로입니다. 네. 두 개만 고치면 됩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별이식품의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입력되어 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오류 부분을 찾아 수정 입력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딱 열어놓고 여기 차액이 4,200만 원 나 있어요. 자, 유동자산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맞았네요. 그럼 비유동자산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부터 비유동이죠? 장기 대여금부터 비유동이죠? 여기서부터만 맞추면 돼요. 자, 장기 대여금에 동그라미 하나 빠졌어요. 차량 운반구 3,500만 원 맞고, 차량 운반구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먹었어요. 밑에다가 입력합니다. 차량 운반구가 208이니까 209 1,500만 원 입력해야죠. 그러면 이제 자산 총계가 아직도 안 맞았어요. 비품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맞네. 비품은 임차보증금이 어디 갔나요? 없어요. 임차보증금이. 자, 밑에다 넣어주세요. 임차보증금 3,000만 원. 그거 넣었더니 이제 차액이 0 나왔습니다. 차액이 0 나오면 다 고친 거예요. 두세 개 고치면 되게 맞도록 이렇게 문제를 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 어떤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배송 전문점인 서울 퀵서비스에 판매 상품의 배송을 의뢰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상품의 배송 뭘로 처리해야 돼요? 운반비. 자, 그래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요. 출금 전표로 운반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날짜는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1번 출금 운반비 해주시면 되죠. 800번대 써야 됩니다. 824.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운반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어음 문제 하나 또 나와요. 이렇게. 네. 데이터가. 네. 그래서 533쪽에 1번 문제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534쪽 2번 문제. 매입거래 카드 매출전표. 영업부 직원이 신규 거래처 방문 후에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그러면 숙박비는 여비교통비죠. 출장 가서 숙박비. 그래서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의 미지급금. 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이건 매입 매출전표 건이잖아요. 자, 매입 매출전표 날짜는 10월 7일이네요. 10월 7일. 10월 7일.
유형은 카드 매입이니까 57. 거래처는 국민카드. 확인. 품명에는 숙박. 공급가에게는 합계 입력해야 되죠. 143 플러스. 거래처는 목포 호텔이죠. 목포 엔터.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으니까 지나가시고, 카드로 매입한 거니까 4번 카드 분계. 그러면 미지급금 분계되죠. 미지급금 국민카드는 맞았고 부가세 대금도 맞았지만은 상품은 코드를 고쳐야죠. 숙박비니까 여비 교통비 812번 여비 교통비로 고쳐야 됩니다. 네? 꼭 넣어야 됩니다. 예. 거래처. 그래서 신용카드의 거래처는 가맹점이, 우리가 매입했으면 그 가맹점이 거래처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매출거래 문제입니다. 세금기산서 매출이잖아요. 11번이에요. 사무실에서 사용했던 사무용 책상은 은주유통에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매각 직전에 사무용 책상의 장부금액은 50만원. 당기의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기의 감가상각 누계액 요것만 반영해서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할 것. 유형자산 처분 문제입니다. 자, 날짜를 보겠습니다. 10월 10일. 자, 10월 10일로 고치시고 세금기산서 발급한 것은 무조건 11번. 품명에는 책상. 공급가액은 80만원. 거래처는 은주유통. 전자세금기산서의 1번 전자입력. 유형자산 처분은 분계를 무조건 혼합으로 해야 돼요. 3번 혼합.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는 방식이 있죠. 자, 상품을 비품으로, 이제 상품 매출을 비품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책상이니까. 비품 210원으로 바꾸고 요 금액을 취득원가로 바꿔야죠. 책상의 취득금액 자료에서 알려줬어요. 120만원. 그리고 엔터한 다음에 대변의 반대 차변을 무조건 넣고 212에다 1을 더해서 213 감가상각 누계액. 자료 설명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70만원이다. 70만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대금 88만원을 받았는지 어쩌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대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미수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120번 미수금 88만원. 네, 이제 여기까지 입력했으면 네 가지를 입력했잖아요. 마지막 하나, 다섯 번째는 이익이냐 손실이냐. 밑에 차액이 양수로 나와 있으면 이익, 밑에 차액이 음수로 나와 있으면 손실입니다. 이익 본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가야죠. 이익은 수익 발생 대변이니까 대변에 유형으로 검색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914 그것을 30만원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탭키 눌러서 보시면
오래간만에 해봤네요. 유형계산 처분. FAT 1급에서 메인 매출 전표 문제로 유형계산 처분 문제가 나오면은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내는 셈이에요. 근데 이게 좀 이 연습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게 과거에는 이 문제가 거의 매번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험을 매달 보다 보니까 이게 건너뛰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자주 나오니까 이러한 순서대로 딱 입력하시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뭐 다 됐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풀진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차분한 마음으로 10월 1일 거 한번 볼까요? 10월 1일. 이체 받기로 했다라고 해서 이체 받기로 한 것은 외상이죠. 예,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젠가도 보통 예금으로 이체 받기로 했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보통 예금 합의하면 안 됩니다. 예, 월말에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 받기로 했다. 그럼 외상인 거죠. 아직 안 받은 거니까. 외상 매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상입니다. 받았다 해야 차변의 보통 예금이죠. 하여튼 뭐 컴퓨터를 다루는 게 좀 미숙한 분은 공부도 공부고 컴퓨터 이게 저 뭡니까? 예. 지금 세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부담이 좀 있으셔서 여러분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집에 또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래서 같이 저 사전 테스트 할 때 같이 연습해 보시고 사전 테스트 할 때 같이 해 보시고 아니면 집에도 다 컴맹이다 그러면 여기서 잘하시는 분 초대를 좀 하세요. 초대해 가셔가지고 하루 신세를 지셔야지. 계산기는 저기 책상에 하나씩 쓸 거 있으시죠? 자, 내일 시험 잘 보시고요. 뭐 떨어져도 괜찮잖아요. 편안하게 시험 보세요. 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